자, 수업을 시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대충 배웠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합성함수는 두 번 연달아서 대응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x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면은 fx의 대응이 될 거고, 이 fx를 다시 g라는 녀석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주면은 얘는 f의 gx가 될 거다. 요렇게 이제 나오는 녀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쓴다? g 컴포지션 f의 x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x를 합성함수, 요게 이제 f에 먼저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g에 대응시킨 함수를 합쳐서 우리가 g 컴포지션 f라고 쓰는 거예요. 예. 이 녀석은 계산할 때는 g에다가 fx를 대입한 거랑 값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녀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던 기본 문제 25-3번부터 예. 기본 25-5번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그래프 그린 연습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기본 25-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두 개의 함수 f랑 g가 있어요. 자, f란 녀석은 x가 2x 더하기 a의 대응이 된 녀석이고, g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대응이 되는 함수다. 이때 f에다가 f 컴포지션 f, 그러니까 f를 두 번 합성한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4x 마이너스 9다. 요거일 때 이제 1번, 2번, 3번의 값을 답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인데, 자,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봅시다. 자, 먼저 f가 함수가 x가 2x 더하기 a에 대응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기호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fx가 뭐다? 2x 더하기 a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g가 x를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대응시키고 있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형태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g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번에서 1번이 아니고, 그럼 이제 여기 f 컴포지션 f의 x가 4x 빼기 9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f 컴포지션 f의 x라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배운 요 정의대로 얘는 f에다가 fx를 대입시킨 녀석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fx가 지금 뭐였어? 2x 더하기 a였으니까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는 2배의 fx 더하기 a가 되고요. 자, 그럼 fx의 정체가 다시 2x 더하기 a였으니까 여기 fx에다가 2x 더하기 a를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얘는 4x 더하기 2a 더하기 a니까 4x 더하기 3a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이랑 얘를 비교를 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3a의 값이 뭐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9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fx a에 해당되는 값은 뭐가 되겠어요? 요 a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 문제는 뭐냐 보니까 g에다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있어.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합성을 시킨 결과가 fx가 되는 그런 hx의 값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정의대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g에다가 hx를 집어넣어 준 게 바로 fx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gx는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니까 여기 x 자리에 hx를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hx 더하기 2가 fx인 2x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hx는 그냥 이항 시켜주면 나오겠지. 이항시키고 이항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3번 잘 봅시다. 이번에는 h에다가 g를 합성시킨 결과가 fx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의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합성은 이 컴포지션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에서 구하는 hx랑 3번에서 구하는 hx는 당연히 답이 다르게 나와. 아주 운 좋게 같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푸냐? 자, 이 녀석의 풀이 좀 중요하니까 잘 봐.
자, 그럼 얘는 h에다가 gx를 대입시킨 녀석이 fx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hx의 정체를 몰라. hx의 정체를 모르니까 hx가 뭔가 있다라고 치고 어쨌든 간에 gx의 정체가 지금 있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h에다가 요 g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를 대입시켜서 그 녀석이 이제 뭐가 된다? fx 2x 빼기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hx라는 함수가 뭔가 있는데 거기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대입했더니 2x 빼기 3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요령을 써주면 돼요? 어떤 함수에다가 여기 x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잡한 식이 나오면 어떻게 주면 된다 그랬지? 치환 하나의 문자로 간단하게 치환을 시켜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내가 하나의 문자인 t 같은 걸로 치환을 시켜볼 거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t면은 x는 어떻게 표현돼요? x는 2 마이너스 t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래서 x에 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ht는 어떻게 되겠어? 2배 x가 들어갈 자리에 2-t를 넣어서 써주면은 얘는 4-2t 빼기 3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ht가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인데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어. 자, 요 t라는 문자는 x로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쨌든 간에 함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문자는 내가 실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hx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녀석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2번과 3번이 앞뒤가 바뀌었을 뿐인데 풀이 방법이 많이 다르죠. 그죠? 요거 두 개는 많이들 헷갈리는 거니까 요들 별표 3개씩 쳐놓고 두 개 구분해서 푸는 방법을 잘 익혀둬야 돼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령이 아니는 함수하고 여기 x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잡한 식이 나오면 하나로 치환시켜줘. 그렇게 하는 요령을 좀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밑에 25-3번으로 지금 연습 바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유제 25-3번에 지금 풀었던 유형 두 개가 있으니까 똑같이 한번 연습해보죠. 25-3번? 유제 25-5번 미안. 183쪽에 이제 25-5번.
자, 혹시 안 풀리는 사람 있나요? 배현이 안 풀리나? 네, 아니 첫 번째 공식은 두 번째 거를 그럼 있잖아요. 얘 HX랑 얘 HX랑 아예 다른 거죠. 아. 1번과 2번의 HX는 다르죠. 자, 25-5번에 1번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2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h에다가 fx를 대입을 시킨 녀석이 gx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h에다가 fx의 정체는 4x 더하기 2니까 4x 더하기 1을 대입한 게 gx인 2x-3이 나온다. 이렇게 제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배운 요령대로 함수하고 여기 안쪽에 조금이라도 복잡한 게 있으면은 이 녀석을 통째로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얘를 t로 표현하는 거니까 x도 t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치환식으로부터 x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준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t-1의 4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뀐 녀석들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결국 ht는 어떻게 돼? 2배 x자리에 4분의 1의 t-1을 넣어주고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이 되니까 얘는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네, 따라서 다시 t를 x로 바꿔주면 h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된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유제 25-5번의 2번 요런 형태가 이제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예요. 우리가 요 h 어떤 함수하고 안쪽에 x가 아니라 다른 좀 복잡한 식이 나와 있으면 보통 하나의 문자로 치환시켜준다. 이 요령은 굉장히 자주 써먹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알아야 되는 녀석이다. 선생님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네,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을 녀석이니까 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기본 25-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본 25-4번.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일단 x라는 집합이 1, 2, 3, 4, 5 딱 5개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고, 자, 함수 f가 x에서 x집합에서 x집합으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이게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원소 몇 개로 딱딱 이렇게 적혀 있는 케이스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 그림을 좀 준비를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대응 관계 그림을 준비해주면 되고, 자, fx는 관계식이 x가 3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x 더하기 2라는 값에 대응이 되고, x가 4면 1, x가 5면 2 이렇게 이제 대응된다. 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또 x에서 x로 대응이 되는데 얘는 대응 관계가 1이 5로 대응되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다른 2, 3, 4, 5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f에다 g 합성한 거랑 g에다 f 합성한 거랑 같대. 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내가 g라는 함수를 절묘하게 잘 조절해주면 이게 먹힐 수가 있거든. 그럼 요렇게 관계식이 먹히게 되는 그런 g라는 대응 관계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 g라는 대응 관계를 찾아가지고 3이 어디로 대응되고 5가 어디로 대응되고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응 관계 그림을 두 개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자, F 컴포지션 G랑 G 컴포지션 F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F 컴포지션 G를 그릴 수 있는 대응관계 그림을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G 컴포지션 F를 그릴 수 있는 대응관계를 또 하나 그림을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럼 F 컴포지션 G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합성을 시킬 때는 요 순서대로 합성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F 컴포지션 G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G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F에 의해서 대응되는 거야. 네. 그럼 G 컴포지션 F는 뭐가 되겠어요? 먼저 F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G에 의해서 대응이 되는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세팅을 해준 다음에 자, 일단 F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 관계가 나오는지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자, X가 3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X에다 2를 더한 값에다 대응을 시키니까 그럼 이제 F, 요 대응 관계가 F니까 1은 어디에 대응되겠어요? 3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고 3은 5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1에 대응되죠. 4가 1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5가 2에 대응되고 이런 관계가 있게 됩니다. 역시 요 밑에 있는 f도 똑같으니까 요 그림을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대응 관계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f가 뒤쪽에 있고 얘는 앞쪽에 있지만 어쨌든 대응 관계는 f라는 대응 관계지, 그지?
자, 그 다음에 G1은 어디에 대응돼요? G1은 5에 대응됩니다. 자, 그래서 G1이 5다. 요것만 일단 우리가 그려놓고 이제 나머지 4칸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빈칸 채워넣기를. 자, 추론을 해보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녀석은 자, F 컨버전 G랑 G 컨버전 F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1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요 1이라는 값이 이 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이랑 이 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이랑 어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럼 여기 1이 처음에 출발해서 요 녀석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이 됐어? 최종적으로 2에 대응됐죠. 그죠? 그럼 얘도 1에서 출발한 게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1에서 출발한 게 2로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대응 관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럼 3에서 2로 대응됐으니까 얘도 이제 3에서 2로 대응이 돼야겠지. 똑같은 G니까 얘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3에서 출발한 게 최종적으로 얘는 어디에 도착했어? 4에 도착했지. 그럼 얘도 3에서 출발한 게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해야 돼? 4에 도착해야 돼. 그럼 3에서 5로 갔다가 4로 가야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얘는. 그죠? 이제 볼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얘가 G니까 얘도 똑같은 G니까 역시 대응관계 똑같이 그리면 되겠지? 5에서 출발한 게 4로 간다. 그럼 5에서 출발한 게 4를 거쳐서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이번에는. 그죠? 예. 여기 5에서 출발한 게 4를 거쳐서 1로 대응이 되니까 여기도 5에서 출발한 게 어디에 도착해야 돼? 1에 도착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2가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요렇게. 그럼 얘도 2가 1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2에서 출발한 게 이제 어디로 도착해요? 2에서 출발한 게 3에 도착하니까 여기도 2에서 출발한 게 3에 도착해야 돼. 예, 그래서 요렇게 또 이어주면 되겠죠. 그죠? 노란색까지 하나 빠졌는데.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거는 저절로 나오죠. 그죠? 예, 나머지 거는 저절로 나온다. 어떤 색깔 났습니다. 자, 4에서 출발한 게 그러면은 4에서 출발한 게 최종적으로 5로 도착할까? 여기도 4에서 출발한 게 5로 도착하려면은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그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퍼즐 맞추는 식으로 여러분들 요런 문제 풀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제 G3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3은 2에 대응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는 어디에 대응돼요? 4에 대응되죠. 따라서 G3 값은 얼마? 2. G5 값은 얼마? 4. 요렇게 이제 대응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좀 귀찮긴 하지만은 우리가 얘는 이제 그냥 그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F 컨버전 G랑 G 컨버전 F가 같다. 그러면 대응관계 그림을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대응관계 그림, 그 다음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대응관계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처음에 출발한 게 끝에 결과도 똑같게 화살표가 이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25-7번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다 풀어봤나요? 네.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오지, 그지? 그죠? 네. 혹시 안 풀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요런 거는 이제 대응관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조금 전에 문제에서 봤듯이 이제 정의역과 공역이 원소 몇 개로 딱딱 주어져 있는 이제 그런 집합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대응관계 그림 그려서 화살표 이어주는 그림을 그려주면 좀 쉽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25-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네, 기본 25-5번. 자, 이번에는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제 하나 그려져 있는 요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 그런 녀석이 되겠어. 자, 1번에 보면은 f 컴퍼리션, f의 1. 이 녀석의 값이 얼마냐? 요거를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의 x 값이 d가 되는 그런 x 값은 뭐냐? 요걸 이제 찾아봐라. 요런 이제 문제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 녀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림을 일단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면은 y는 fx라는 그래프에다가 보조선으로 뭐가 그어져 있는 거 하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 자, 이 y는 x라는 직선의 역할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y는 x라는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이 식 자체로 보면 y 값과 x 값이 어떤 거야? 같은 점들을 쭉 이어준 거거든.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 파란 선 위의 점들, 요 네 개의 점을 생각했을 때, 자, 요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점도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점의 y좌표가 b니까 이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그죠? 요 1은 a가 나니까 여기가 a가 되고,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 c.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 d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뭘 알려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교차점들에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 반대에 해당되는 좌표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좌표가 주어지면 y좌표를 알 수가 있고, y좌표를 알 수 있으면 x좌표를 알 수 있는, 그렇게 x랑 y를 옮겨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는 1을 어떻게 해주냐면 f에서 대응을 시키고 그 값을 다시 f에서 대응시키고 그 값을 다시 f에서 대응시키고 그 값을 다시 f에서 대응시킨 여기 최종적으로 4번을 연결한 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그럼 함수는 fx가 지금 보라색 선으로 그려놨는데, 그러면은 이제 1이 f에서 대응되는 값은 여기 보라색 선 위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야. 요런 점들. 자, 봅시다. x값이 1일 때 y값이 어디에 대응돼요? b에 대응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1이 f에서 b에 대응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b가 f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b는 여기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럼 b가 f에서 어디에 대응돼요? c에 대응되죠. 예, c에 대응되고. 자, 다시 그럼 c가 x로 다시 와야 돼. c가 그럼 f에서 다시 어디에 대응돼요? d에 대응되죠. 그죠? 예, d에 대응되고. 자, 그럼 이 d는 다시 y는 x 보조선을 이용해주면 여기에 미쳤나고 알 수가 있어. 그럼 d는 다시 f에서 어디에 대응돼요? 2에 대응되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최종적인 결과가 얼마다? 2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바로 그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걸 이제 요거 치고 전략이라 그러는데, 자, x가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함수값을 치고 그 다음에 y는 x를 치고 함수값을 치고 y는 x를 치고 함수값을 치고 y는 x를 치고 함수값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함수값을 친다는 얘기는 처음에 1이 대응되는 값을 읽으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x값으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yx를 친다는 얘기는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려서 함수랑 만난 점을 찾으면 얘는 두 번째 합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x 값으로 만들고요. 다시 그 값을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을 찾고 y 값을 찾고 그걸 다시 x로 바꿔주고 다시 f에 또 다시 한번 f에서 대응시키고 이런 거야. 그럼 f에서 대응된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요 1이라는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규칙을 어떻게 한다? 함수 치고 yx 치고 함수 치고 yx 치고 함수 치고 yx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시켜 주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몇 번 합성한 거야? 지금 4번 합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f 이렇게 4번 합성한 거 위로 올라가는 게 함수에 대응시킨 거예요. 가로로 움직이는 건 뭐야? x랑 y 값을 x 값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지금 F에 F1 가로 맞게 쳤나? 하나, 두 개, 맞게 쳤네. 그럼 이제 1을 F에서 대응시킨 값을 다시 F에 대해서 대응시킬 때는 이게 X 값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옮겨주는 작업이 요거예요. X 다시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요령을 잘 이해해 두세요. 얘는 그럼 언제 쓰는 그림이 되겠어? 결국은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했을 때 함수값을 찾는 그런 문제에서 쓰이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요런 굉장히 중요한 녀석인데 요령만 알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뭐 10초 컷이요, 10초 컷 문제니까 이제 요령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그러면은 x에서 출발해가지고 두 번 합성을 시켜서 d가 나오는 그런 x 값을 찾아가면 얘는 금방 보이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거꾸로 가면 돼요. 최종 결과가 d에 와야 돼. 그러면은 f가 두 번 올라가서 되는 녀석이니까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겠어? b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아,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얼마구나? b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25-8번에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 예, 그 25-8번 요령을 똑같이 해가지고요. 한번 1번,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 해봤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대로 하면 금방 다 풀리지 얘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가서 문제가 약간 좀 순서가 이상한데 정석이. 자, 200페이지 기본 26다의 3번 문제로 좀 가봅시다. 26. 예, 26다의 3번 26단으로 잠깐 점프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어렵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듣고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정의역이 x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x랑 이 0부터 4 사이에는 모든 수, 유리수, 무리수 할 것 없이 다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는 대응관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 근데 fx라는 녀석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하니까 x값이 0에서 2 사이일 때는 2x라는 식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x값이 2에서 4 사이일 때는 8-2x라는 녀석으로 주어져요. 자,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0부터 2까지는 y는 2x라는 함수예요. 그럼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니까 자, 여기 2,4랑 0,0. 자, 직선은 어차피 두 점을 지난 두 점만 하면 양 끝점을 이어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0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4 나오니까 0,0부터 2,4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부터 4까지니까 2 대입하면 4 나오고 4 대입하면 0 나오죠. 그죠? 그래서 2,4랑 4,0을 잇는 요런 녀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요런 녀석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y는 fx의 그래프인데 자, 그럼 요 녀석을 알고 이제 f를 두 번 합성한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요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야. 일단 근데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 처음에는 아주 원론적으로, 정석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서술형 적을 땐 요렇게 적어야 됩니다. 좀 귀찮을 거란 얘기죠. 뉘앙스상. 자, 그걸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f 컴포지션 f의 x라는 녀석은 f에다가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x에다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fx의 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x가 들어갈 자리에 뭘 대입시켜주면 돼? fx를 대입시켜주면 돼. 자, 그래서 fx를 대입시켜주면은 얘는 일단 2배의 fx 8-2fx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집어넣어 주니까 요렇게 될 거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x는 요 뒤에 범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에도 x 자리에 fx를 넣어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fx가 0에서 2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요렇게 일단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풀어볼 건데 자, 봅시다. fx라는 녀석은 요 그래프에서는 y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fx는 대응된 함수 값이죠. 그죠? y값이야. 그럼 y값이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자, y값이 0에서 2 사이에 있는 거는 여기 요 1을 기준으로 여기 y는 1을 기준으로 생각해 가지고 y는 1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y값이 0에서 2 사이에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fx가 2에서 4 사이인 경우는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fx의 정체가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가 0에서 2 사이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x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2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x값이 3에서 4 사이일 때는 8-2x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 윗줄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두 가지로 갈리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fx가 0에서 2 사이에 있는 부분은 x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x값이 3에서 4 사이에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돼버리는데
자 그럼 x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요때는 fx는 2x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 fx 자리에 2x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fx 자리에 2x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4x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죠? 네. 근데 요때는 fx가 뭐가 나와? 8-2x란 말이야. 8-2x니까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8-2x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6-4x가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 fx 자리에 8-2x를 넣어주면 맞잖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표정들이 알쏭달쏭해. 내 계산 실수할 줄 알았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요 윗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가지 경우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또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주황색 부분을 보자. 이 주황색 부분도 그러면은 x값이 1에서 2 사이일 때는 여기가 2x의 함수가 나오는데 2에서 3 사이일 때는 역시 8-2x 함수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도 두 가지 경우로 갈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x값이 1에서 2 사이인 경우에는 fx가 뭐가 돼? 2x인데 이때는 이 2x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줘야겠지? fx의 범위 2에서 4 사이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fx 자리에다가 2x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8-4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값이 2에서 3 사이인 경우는 그럼 fx가 어떻게 돼? 이 함수에서는 8-2x가 나오게 되니까 얘는 이제 요 밑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죠? 예. 저기다 넣어주면 뭐가 되지? 8-2x 넣어주면은 4x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 4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f를 이렇게 두 번 합성한 함수 gx라는 녀석은 정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면 돼요. 자, 근데 어차피 이 네 개가 다 직선이잖아 지금. 네 개가 다 직선이니까 우리가 양끝점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x가 0일 때 y값 0이니까 0,0 일단 찍고 x가 1이면 y값 4니까 1,4를 찍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가 1이면은 4 나오고 x가 2면은 0 나오니까 2,0까지 다시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3 넣어주면은 3 넣어주면 얼마가 되나? 4가 되지? 3,4 2,0이랑 3,4를 또 이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넣어주면 다시 0이 되니까 4,0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y는 gx. gx는 뭐였어? f에다가 f를 두 번 합성한 이런 함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요 요령을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좀 가기 위해서 밑에 유제 26-4번이 있습니다. 26-4번. 자, 그 녀석을 요거랑 똑같은 요령으로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 거야. 이게 풀이가 좀 오래 걸리니까 연습장 다 꺼내세요. 연습장 없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이면 지달라고 하고. 자, 그래서 유제 26-4번을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유형대로. 자, 유제 26-4번은 그래프는 주어져 있는데 함수식이 없으니까 먼저 그래프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함수식으로 바꿔줘야겠지, 그지? 네, 그래프를 보고 이런 식으로 범위에 따른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26-4번은) 아마 풀이가 좀 길 거예요. 아마 그 fx도 지금 구간에 따라 갈라져 있고 gx도 구간에 따라 갈라져 있기 때문에 좀 풀이 공간 넓게 잡고 풀어야 됩니다. 좁은 데다 풀지 말고요, 넓은 데다 푸세요.
됐어요? 보자, 잘했나? 그래프만 봐야지. 여기 중요할게요. 이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프. 응? 아닌데? 아니요. 저번에 4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6까지 올라가? 6까지 안 올라갈 텐데. 5까지. 5까지도 안 올라갈 텐데. 왜요? 5까지 올라가나? 올라가는. 정말? 조건 3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5까지 안 올라갈 텐데. 보자. 아닐 텐데. 5까지 올라가야 아, 맞다.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보자. 네. 정확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이게 아마 합성을 시키다 보면 분수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계산이 좀 짜증이 날 거야 아마. 네, 짜증이 날 텐데. 자, 선생님이 아까 그 예제 문제를 풀어주면서 약간의 힌트를 좀 줬거든요. 네, 요령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찾나 한번 봅시다. 자, 일단 fx부터 한번 접근해 봅시다. fx는 0부터 2분의 3까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y는 EX 2x 나올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6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gx는 0부터 1까지는 2x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에서 3 사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x에다가 2분의 3 더해준 거, 그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g에다가 f를 합성시킬 거야. 네, g에다가 f를 합성시킬 건데, 자, 그럼 얘는 이제 g에다가 fx를 대입한 게 될 테니까, 자, 그럼 g가 요 녀석이었잖아요, 그죠? 자, 요 녀석을 갖다 이제 써볼 건데, 자, 그러면은 gx에서 x자리에 fx를 넣어주니까 얘는 일단 함수가 두 개로 갈리고 2fx, 그리고 이 뒤쪽에는 어떻게 돼? f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fx 더하기 2분의 3, 얘는 fx의 범위가 1에서 3 사이일 때, 요렇게 이제 갈리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등호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어차피 이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전한 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fx란 녀석은 저기 첫 번째 그래프에서의 y값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첫 번째 그래프에서의 y값이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의 y값을 생각해주면 여기 이제 3이니까 한 여기쯤이 여기쯤 1 이렇게 있으면은 y는 1을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죠? fx가 0에서 1 사이 부분은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여기 점의 x좌표들을 찾아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지?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2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똑같은 색깔로 할까? 노란색. 그래서 자, 요 윗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요 녀석이 x값의 범위로 땄을 때 두 가지 경우로 갈린단 말이야. x가 0에서 2분의 1 사이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2분의 5에서 3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겠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고, 자, 그럼 요때는 어떻게 돼? x가 0에서 2분의 1 사이면은 2x가 되니까 여기에 fx에다 2x를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4x가 될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fx가 6-2x니까 6-2x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6-2x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지? 12-4x가 되나요? 그죠? 12-4x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쓰기 귀찮으면은 그냥 여기 이제 뭐 전개시키지 말고 전개 나중에 시켜도 되긴 하는데 뭐 2배 그냥 저기 뭐 6-2x 뭐 요 정도만 넣어도 돼요, 그냥 실은.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요 부분은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 1에서 3 사이.
1의 3, 4일 때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구간이 또 두 개로 나뉘죠. 자, 어떻게 나뉘어? 이 보라색 부분은 x값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가 하나가 갈리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3일 때부터 2분의 5일 때까지가 하나가 갈리게 되겠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요 범위에 있을 때는 fx는 여기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일 때 fx는 6-2x죠. 이 6-2x를 요 위에다 대입시켜줘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얘는 2배의 fx 밑에다 대입시켜줘야지 여기다가.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fx 자리에 6-2x 대입시켜놓고 여기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잠깐 미안 2x였네. 요때 2x죠? 착각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야 돼? 그 6-2x를 집어넣어야 되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풀어서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선생님 아까 어쨌든 얘네들은 다 직선이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양끝점만 이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의 양끝점들만 찍어서 쭉쭉 이어주면 좀 그래프가 편하게 그려져. 자, 그래서 그렇게 그려보면은 자, x가 0일 때 0 지나고 x가 2분의 1일 때 2 지나죠, 그죠? 2분의 1일 때 2. 그래서 요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 때는 이어질 거고 2분의 3 넣어주면 얼마가 되지? 2분의 3 넣어주면은 2분의 3 넣어주면 3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2분의 3은 여기니까 2분의 3,3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5는 여기죠, 그죠? 2분의 5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아마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2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0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 녀석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이제 직선을 다 계산해도 되는데 계산해서 이렇게 막 y절편 잡고 이렇게 그린 것보다는 어차피 직선이야. 그럼 양끝점 두 점만 알면은 이어주면 되니까 x 대신에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양끝점만 넣어서 빨리빨리 y값 찾아가지고 이어주면 돼요. 그냥 그래프 그릴 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진주여고에서 이 문제가 그 서술형으로 나왔었는데, 네. 학교들끼리 선생님이 대충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올해 이 학교 나왔으면 다음에 이 학교 나오고 기출문제 보통 많이 돌려 쓰거든. 네. 그러니까 좀 나올 확률이 높은 녀석이다. 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프 그리기 연습 조금 더 해볼게요.